지금처럼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면 이 고가와 저가를 내리면서 하락을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장기선을 깨는 그런 그림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퐁크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목요일을 기점으로 추세가 변곡되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기간에 코스피와 나스닥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관점 짧게 복귀 먼저 할게요. 가장 최근에 올렸던 영상은 지난주 월요일 영상이고요. 당시엔 상승세가 마무리되고 조정이 나올 때 이 직전 최저가를 깨지 않아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만약 이 직전 최저가를 깬다면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고요. 현재까지는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조정이 진행 중인 단계라서 아직은 관점이 진행 중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점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이 직전 최저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켜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텔레그램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텔레그램 전용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근거로 수렴을 볼게요. 우선 수렴의 상단 부분을 먼저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을 하면서 이 첫 번째 돌파는 트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결국 다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수렴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수렴을 돌파한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 이 수렴 부분에 또 강한 매물대가 생겼을 거고 한 번에 그곳을 돌파하기 위해선 강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이 반등도 아직까진 미미한 단계에 그치고 있고 시장에 뚜렷한 호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근거로 장기 지지선을 볼게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 이 장기선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지선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보통 그런 시기에 이 장기선을 갑자기 깨버리는 그런 폭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선을 꾸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또 지지선을 금방 테스트할 수 있고 앞서 여러 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근거로 21선을 볼게요. 현재까지 21선을 7번 테스트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비트코인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보통은 21선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21선과의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닌 그냥 21선에 붙어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21선을 또 종가로 이탈하면 깊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 횡보를 한다고 해도 21선과의 거리를 벌려주지 않으면 이 21선 돌파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근거로 100일선을 볼게요. 지난 10월 달에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서 100일선을 이탈했고 첫 번째 테스트에선 조정을 받고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조정을 받았고 세 번째 테스트에선 돌파를 했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이탈을 하면서 트랩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도 반등을 하면서 100일선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100일선에 다시 닿으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00일선에 닿아야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100일선에 아예 닿지 않고 다시 하락을 하면 이 100일선과의 이격이 또 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근거로 고가와 저가를 볼게요. 고가와 저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하다가 저가를 한번 낮춘 뒤에 다시 한번 고가 저가를 높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 날에 하락이 나오면서 직전 저가를 이탈했는데요. 만약에 이번 반등이 이 직전 최고가를 넘기지 못한다면 고가와 저가를 내리면서 하락하는 전형적인 하락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반등이 직전 최고가를 넘겨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넘기지 못한다면 숏 포지션을 여는 아이디어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 큰 시간대의 고가와 저가를 보겠습니다. 5월 달부터는 고가와 저가를 내리면서 하락을 했고 6월 초에는 반짝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7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번 반등장이 시작이 됐고요. 따라서 이번 상승장이 더 이어지기 위해선 이 고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필요하고 적어도 직전 최고가를 넘겨줘야 계속 상승하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승 파동이라는 거는 고가와 저가를 끌어올리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직전 최고가를 빨리 넘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처럼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면 이 고가와 저가를 내리면서 하락을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장기선을 깨는 그런 그림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관점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두 가지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수렴을 돌파하고 직전 최고가까지 넘기면서 상승장을 시작하는 그림, 그리고 반등을 했지만
수렴을 결국 뚫지 못하고 큰 하락 추세를 시작하는 그림, 이 두 가지 그림이 전부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후자, 그러니까 이 수렴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받는 그림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반등이 직전 최고가를 넘기지 못하면 숏 포지션을 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관점은 제 텔레그램에 공지를 할 거고요. 또 그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에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